를 똘똘 뭉쳐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사실은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민주당이 대처하면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솔직히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주당이 문제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이낙연과 친명계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 네. 몇몇 사람들이 막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낙연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한테 12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번 주에 요번 말까지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요번 말까지 이재명 거의 뉘앙스가 그래요. 사퇴하고 통합비대위 친명과 비명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비대위를 만들면 내가 대화해 주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면 내가 신당 안 만들겠다. 거의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 신당 만듭니까? 근데 이낙연 대표 신당은 동력이 없죠. 동력이 없고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당을 나가더라도 혼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현역은 아무도 동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죠. 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하고 통합비대위 구성하자.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이걸 들어주고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잘못 친 거죠. 이낙연 대표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그래도 실제로 혼자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준석하고 통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 길은. 근데 그것도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준석하고 통합을 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고 뭐 이런 그런 구도가 아니거든요.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낙연 쪽에서 유승민한테 만나자고 했대요. 근데 유승민이 거부했어요. 아, 그래요? 5.18 여지가 있다. 이거 망신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이 싫어서 나간다고 해갖고 유승민이나 이준석 만나라고 함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유승민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정치적인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유승민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낙연이 나가갖고 도대체 이낙연이 만약 신당을 만든다. 그럼 민주당한테 타격이 있습니까? 뭐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타격이 있다고 해도 미미한 이제 그냥 진짜로 차찬 속의 태풍이죠. 타짠 속의 태풍. 차찬 속의 태풍일 뿐이고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만들어서 나갔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이낙연 대표를 갖다가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고 그쪽으로 지지자들이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갈 마음에 혹시 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한 명도 동의하는 사람들 못 들어봤어요. 혹시 고민정은 잘 모릅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네, 고민정하고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친한 것 같던데. 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입니다. 저는 광진을은 네. 고민정이 아니고 김상진 교수님이 대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편파적인 방송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방송 보시면서 사물이 너무 김상진 교수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방송이에요 지금. 그걸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네. 왜냐면은 사전 전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고민정한테 양보하면서 교수님이 다음에 나오시면 저는 교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겠다.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그걸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사물입니다. 그럼요. 예. 또 고민정이 4년 동안 잘했으면은 제가 좀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어. 근데 잘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광진을은 김상진 교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된 다음에 또 잘 못하시면 제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또 비판해야죠. 그럼요. 당연히 비판하죠. 엄청나게 비판하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사람들이 약속을 했고 예. 다음에 교수님 나오면 제가 반드시 영상이 다 있어요. 영상이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주 대놓고 교수님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낙연 안 따라갑니까? 누가요? 제가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왜냐면 같은 호남이니까. 미쳤나 여기? 예. 미친 거죠 그거. 근데 지금 호남에서도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 제 지역에 네. 광주 1고를 나온 이낙연 대표님하고 1년 차이라든가 뭐 그런데. 바로. 근데 광주 1고 출신들도 이낙연 대표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진짜 그러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선후배 관계인데. 그래요? 지금 광진구에 호남 향후회가 교수님 지지하잖아요. 그럼 호남 향후회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아, 그러니까요. 한 명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아, 거기서도?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로. 근데 뭘 믿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하는 거죠? 본인이 원래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하게 말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막 저돌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너무 막 세게 나가고 있어요.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믿는 구석이 뭐가 있나? 이낙연 대표가 많이 서운했나 보죠, 뭐. 많이 서운하다. 서운하다. 전해철이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낙연 대표를 이재명이 너무 챙겨주지 않았다. 정확하게 챙겨주지 않았다. 뭘 챙겨줘야 그러니까 되는 뭘 거죠? 챙겨줘야 되는 거죠? 뭘 챙겨줘야 되지? 그냥 뭘 좀 자리를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난 이런 표현이 아직 거북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금 공천 시즌에 친 이낙연으로 저번 그 대통령 경선할 때 네.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좀 챙겨라. 뭐 이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윤영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에서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좀 챙겨라. 그리고 그게 서운하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이 163명이란 말이에요. 네. 3명인가 4명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천을 누가 했냐면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난번에 당대표가 이해찬이었고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이낙연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 공천 받을 때 그 공천에 이재명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 공천 지역구 그 의원들이 요번에 그들 공천 받으면 그거는 이재명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은 자기 사람을 세우려면은 공천 학살을 해야 돼요. 학살한 다음에 본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 지금 이낙연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다 경선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경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정찬이라든가 아니면 친명계 의원들 지금 국민의힘처럼 공천 학살해갖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그 현역 의원으로서의 기득권 가지고 있고 경선해 그거거든요. 그게 뭐가 경선하라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이후에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마 공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뭘로 피해 보냐고 경선을 시키는데. 그렇죠. 경선을 시키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의 논리가 지금 통합 비대위를 만들자. 네. 그 지금 민주당이 무슨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저쪽은 졌기 때문에 비대위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당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이후에 선대위원회를 만들어가고 선대위원회 발족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 당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원래 요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비대위 이재명 그만둬라 할 때 DJ를 끌어들였어요. 네. DJ가 실제로 정치하면서 총재 있으면서 선거 앞두고 이선으로 후퇴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다 언제 후퇴했냐면 대선을 지거나 총선을 지거나 아니면은 당과 당의 그 연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각 당의 총재들이 다 후퇴한 다음에 연합하자. 다 그런 식이었어. 근데 이재명은 우선 선거에 이겼잖아요. 지지율도 높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총선 때 압승한다는 막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니까 긴장해갖고 지금 비대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슨 그만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왜 되니까 그만두라는 거야, 거기에 왜? 동의하는 우리 그 당의 지지자들이 없는 거예요. 없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송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낙연이나 이재명 대표 그만두라는 목소리가 사실은 전체에서 정말 작은 목소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너무 언론에서 부각하고 우리도 사실 방송을 하니까 이게 마치 대단한 목소리처럼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언론 보면은 여당은 이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쪽 야당은
이제 자중질환으로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자중질환 아닌데? 100 중에 그냥 한 0.5. 이낙연 대표 혼자 얘기죠, 뭐 사실은. 혼자 얘기인데. 혼자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부각이 돼서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유튜브에서 이낙연 말을 하면 안 되나? 근데 이걸 안 하면 또 정치 시사 유튜브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그렇게 해야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이슈가 아닌 거를 우리가 막 방송을 하고 기사를 내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막 이낙연 대표 뭐라는지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진짜 무시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 되는 이유를 이번에 송영길 대표 구속이 되면서 뭐 관련자들 국회의원 20명 수사한다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종민 같은 의원들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이번에 얘기했어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제대로 이걸 대처하려면 우선 돈봉투 받았다고 하는 그 의원들에 대해서 당에서 강하게 뭔가 징계를 하건 문제가 있을 때 딱 잘라 버려야 되는데 이재명 자체가 지금 리스크가 많지 않냐. 저런 리스크 많은 사람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 할 수 없다고. 이재명이 문제가 많은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재명 그만둬야 된다. 또 이재명이 지금 워낙 재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2번, 3번씩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총선 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만둬라. 이런 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검찰 정권에서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대변하고 있다. 네, 김종민 의원이 예.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쪽 당, 저쪽 국민의힘 당이나 아니면 검찰 정권에서 바로 민주당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패 정당으로서 의원들을 소환하고 이러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도 좀 모르고, 네. 그리고 어떤 실체인지 전혀 몰라요, 누구도. 네. 근데 그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그럼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범죄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잘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당 의원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쪽 당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네요. 응? 이미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뭐 밝혀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응? 소환돼서 조사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범죄자를 이미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교수님, 제가 이거를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교수님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이 돈이 뭐냐면은 전당대회 때 송영길이 자기 표 달라고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국회 한 사람한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매수하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매수가 돼요? 국회의원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건 낡은 방법은 맞아요. 우리 정당 정치에서 없애야 될 것들은 맞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러니까 대원 1인 1표가 아니라 대원표가 비중이 높잖아요. 예, 한 1인이 한 거리당은 60표. 예. 60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원들을 모셔와요. 네. 대원들 버스에다가 대원들을 태워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원들을 태워서 온다고 서울로 이제 그 전당대 투표하러. 네. 그러면은 버스에서 동원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네. 버스를 빌려야 되고, 네. 그냥 오면서 뭐 간식이라도 그치. 먹어야 되고 있잖아요. 이런 돈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돈. 활동비잖아요. 네, 이런 활동비. 돈. 이게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좀 모시고 와라. 오면서 간식이라도, 맞아요. 김밥이라도 예, 좀 그러니까요. 먹고 예. 뭐 이러라고 주는 돈이에요. 누구 개인을 갖다 주는 돈이 아니라. 근데 그게 관행적으로 있어 왔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그런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 선출을 할 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었지만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까 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윤관석 의원이 네. 뭐 지금 구속이 된 거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씩 줬다는 거지. 네,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뭐 그 받았다는 의원들이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근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이건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활동비로 준 건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금 매수했다고 그것을 몰아가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당의 의원이 얘기할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저쪽 당에서는 그렇게 뭐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예. 우리 당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뻔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근데 돈은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거 교수님 말씀처럼 버스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그런 걸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당이 아니지. 이렇게 돈을 내서 줬어요. 그럼 그게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신고되지 않는 자금이니까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물론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요. 삼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높은 수위의 범죄인지 아닌지는 그쵸. 그건 이제 차치하고요.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죠. 네. 무슨 뭐 향응 접대를 받아가지고 뭘 어디 뇌물 수술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심각한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치면 되지. 그렇죠. 고치고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막 엄청난 진짜 무슨 뇌물 수수 의혹처럼 만들어갖고 뻥튀기를 하는 검찰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민주당 자당 의원이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를.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도 뻔히 알고 있고, 아마도 본인도 알겠죠? 예, 본인도 뻔히 알죠. 현역 의원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다음 총선을 이재명 지도부가 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 지도부도 선거 앞두면 선대위원장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두 명이건 몇 명이건 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선대위원을 세우고 공관위원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선거는 거기서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럼요. 근데 왜 더 물러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 선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추천하던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자꾸 왜 이재명한테 그만두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우리들 사람을 넣고 넣겠다? 이렇게 해주라 이 얘기죠 사실은. 왜냐면 이 사람들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거운동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는데 실제로 선거운동은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좋은 사람 세워서 하면 돼. 어차피 이재명 대표 물론 선대위하고 지도부하고 대화가 없는 거 아니지. 계속 대화하면서 가지만 어차피 선대위에서 중심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지 그게 사실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갖고 윤석열 이해 안 되는 것보다 여기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맞아. 황당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를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키우고 있고 그래가지고 마치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네. 민주당은 갈수록 문제가 있는 정당으로 인식시켜가고 이제 국민의힘당은 뭔가 변하는 정당 네. 그리고 대표도 변했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사실은 근데 여기에 계속 뭐 안 그렇다라고만 얘기를 해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사실은 예전부터 민주당의 힘은 역동성에서 나왔어요. 역동성. 예,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정당이. 민주당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이럴 때요. 그때 국민 참여 경선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민주당에서. 당의 역동성을 막 가죠. 그래서 노무현이 탄생됐잖아요. 응? 그랬듯이 정당이 변하고 뭔가 정당의 역동성을 가져와야 돼요. 이것이 네. 민주당이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근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당 쪽에서 좀 가져갔어요. 지금 오히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역동성 있게 보이잖아요. 지금도 한동훈을 어쨌든 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역동성 있게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역동적이지 못하고 그대로 정치되어 있는 정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저는요, 민주당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86 의원 중심으로 한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불출마 선언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험지 출마도 선언하고, 험지 출마. 내가 기득권 버리고, 그리고 지난
전략공천으로 왔던 사람들, 뭐 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전략공천으로 받았던 사람들, 어. 내가 무혈 입성해서 지금 왔는데 어. 내가 험지로 가겠다. 어. 뭐 이런 그런 거 하고 이래야지 역동성 있게 보여 정당이. 가면 안 돼요. 네? 고민정 가면은 여기 또 전략고선돼요. 하여튼 뭐, 예. 근데 그런 게 자꾸 있어야 되거든요, 당내. 이거 뭔가 변하고 있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면 당이 역동성 있게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암담한 게 오히려 험지 출마나 그게 아니고 원래 임종석 정계 은퇴했잖아요. 정계 은퇴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다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 역행이죠. 아예 은퇴하지 말던가. 나는 정말 임종석은 너무한 것 같아요. 본인이 멋지게 정계 은퇴까지 한다고 했으면서 지금 갑자기 또 하겠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정계 은퇴한다는 말하지 말던가. 근데 그 임종석도 지금 통합비대위를 주장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다. 다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짜증이 나고 막 기침이 나네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이 지금 다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임종석 그만 넣어놓고 갑자기 나오더니 통합비대위 이거 일리가 있다 말하면서 자기 다시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정권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동교동 중심으로 한 정권이 있었잖아요. 네. 김영삼 때는 상도동 뭐 이렇게 네. 다 네.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정치 세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정권이 끝나게 되면은 같이 물러나 주는 게 맞아요. 함께 물러나 주는 게 책임을 져야죠. 그 정권을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책임을 져주고 물러나주고 다음 세대에게 이제 물려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핵심으로 일했던 사람들은요. 다음이 이제 정권을 만드는 이재명 대표 체제한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이죠. 힘을 실어주고. 만들긴커녕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할지 알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추해져요. 권력에 추해지게 되고 더 망가지게 돼요. 그것을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저는 한 30년 동안 우리 그 권력에 이 정권의 흥망성쇠를 좀 지켜봤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그 권력을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잡고 이랬던 사람 치고 결코 끝이 좋은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뭐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핵심적으로 일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또 5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정당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지금 당을 잘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어떻게 힘을 실어줘서 다음 총선을 잘 치를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물론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언론들이 하도 주목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 이낙연 그 신당,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이선으로 물러나라. 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이슈를 정리를 했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살짝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구속이 돼갖고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정치적인 탄압을 저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책도 못 넣어주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증거인멸 이유로 예를 들어서 면회 못하게 하는 거, 통화 못하게 하는 거, 변호사 외에는 못 만나게 하는 거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밖에서 책을 넣어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거. 물론 이거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틀 만에 바꿨어요. 허용해 줄게.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쉽게 허용해 줄 거면은 왜 처음부터 허용을 안 해준 겁니까?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책 많이 보고 독서광이거든요. 네. 정치범이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불온서적 외에는 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퇴행시키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도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 책 하나를 넣어주지 못하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건 인권 유린이죠. 이건 그냥 괴롭힘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책에 나가는 것도 아니야. 들어오는 건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도한 정권이 정말 다음 총선에서 그럴 리 없겠지만 총선이 만약에 진짜 결과가 잘못 나온다. 그럼 이건 정말 대한민국 위기죠. 아, 그럼요. 그렇죠? 보통 문제 아닌 거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 그리고 네. 한동훈은 아마 대권 주자로 입지를 굳힐 거고요. 아마 한동훈이 다음 정권까지 이제 윤석열은 한동훈한테 권력을 이제 승계하기 위해서 모든 또 노력 다 할 거예요. 마치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권력 승계했듯이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제는 역사는 이제 몇십 년 거꾸로 가는 거죠. 정말 이렇게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화의 역사인데. 그럼요. 예. 근데 노태우하고 전두환은 평생 친구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사람도 나중에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노태우 때 전두환 잡아놓은 거예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잘 갈까요, 끝까지? 그러니까 한동훈의 딜레마가 이제 거기서 시작될 거예요. 이번 비대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쓴소리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쓴소리 하려면은요,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일정 정도 선을 좀 그어야 돼요. 쓴소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쓴소리가 그러잖아요. 뭐 윤석열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서부터 선을 넘게 되면은 윤석열하고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죠. 네가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런 시점이 올까요? 옵니다. 와요? 예, 옵니다. 아까 나온다며요. 아니. 지금 당장 그런데, 이후에 이후에 그 한동훈이 당을 장악하잖아요. 당을 장악하고 나서 만약에 총선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그럼 네. 대권 주자 입직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옵니다. 그때는 오겠지. 그때는 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다음 차기 권력을 위해서는 현재 권력을 비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한동훈은 할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송을 좀 일찍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저녁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또 사물이 방송하면 또 방송에 또 깊이 심취하다 보면은 크리스마스를 또 정치 이슈 좋지도 않잖아요, 사실요. 불쾌한 거 많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밤을 또 행복한 밤을 보내시라고 오늘은 우리가 김상진의 말해봐 사물이 91차를 방송을 빨리 했습니다. 제가 방송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우리 교수님 사모님을 뵀거든요. 사모님 인생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사모님이 진짜 인생이 진짜 좋아요.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놀랬어. 나 놀랬어. 우리 교수님과 너무 안 어울려. 그래? 너무 안 어울려갖고 교수님이 사모님 덕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기품이 있으셔. 네, 그래요. 사모님 방송 좀 보십니까? 보죠.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보시면서 좀 뭐 교수님한테 피드백은 없으신가요? 사물이보다 잘생겼다고. 뭐 그런 얘기 뭐 하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어디 유튜브 방송 출연하신다며요? 내일인가? 요번 주가? 시사건건 수요일 날. 시사건건? 네, 시사건건. 시사건건이라는 또 방송에 여러분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도 좀 방송 많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김상진 TV에 우리 서승만 TV 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켜보세요, 이렇게. 좀 무서우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제일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내가 공개적으로 이제 방송에 얘기하나 어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서승만 TV 그 방송을 저녁에 가끔씩 들어요. 네. 유튜브를 제가 뭐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는데 하는데 최근에 만난 분 중에 가장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의리 있고. 아니 근데 참 특이한 게 마지막에 들어와갖고 딱 한마디에 수고했어. 근데 사물이 때도 마지막에 한번 들어와. 그래서 그래요? 내가 보고 있다. 그 말 안 해. 한마디는 그 말 안 해.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시는구나.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은 여러분 광진은 김상진 더 깊이 10 그리고 사물이 라이브에서 제가 더 깊이 10이 정지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서브 채널로 사물이 라이브를 지금 원래 있던 건데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쪽은 없지. 근데 이제 더 깊이 라이브가 있으니까 이쪽 좀 키우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 3개에서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그리고 주말이 아니네. 월요일인가요 오늘? 오늘 행복한 월요일, 행복한 크리스마스 지내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일요일 날 해야죠. 일요일 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계십시오.